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대통령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누군가 그런 조언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너서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친소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언론상에 그동안 많이 이렇게 올랐던 인물이 김용현이죠. 예, 김용현 씨. 현재 이제 국방부 장관이고, 그 전에 안보실장. 예,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김용현 씨를 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언론사들에서 특별하게 이제 주목했던 인물이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 그러면 이제 1959년생이겠죠. 예, 군 출신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이번에 이제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 이제 사직서를 낸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동훈 측은 그냥 예,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 대통령실 입장은 이제 사직서를 냈으니까 그냥 물러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이 계엄령을 검토한 과정에서 워낙 이게 극비리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지만 비서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리, 내각의 장관들하고 의논한 그런 정황은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추진한 겁니다. 예, 이너서클과의 긴밀한 그런 협의를 거쳐가지고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장관이 이제 뭐 자기가 했다, 자기가 예, 이렇게 제안을 했다,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서 아마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계엄과 같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예, 김용현 장관 같은 사람들한테 보고를 그냥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했으리는 만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을 예, 최측근이 이제 보고 형식을 취해가지고 이번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형식적으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무회의가 계엄령 선포를 위한 통과 의례였지 실질적인 어떤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아마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형식으로 반대 측들을 무마를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내각에서 가장 연장자 그리고 공직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한덕수 총리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원래 성품 자체가 쓴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하지 않고 또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수한 거죠.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다음 이번 정부에서 총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냥 무난한 거죠. 무난하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한테 법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실 일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성품이나 성격을 미뤄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뭐 그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뭐 제법 시간이 지날 때까지 대통령이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계신 곳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 국회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예,
이 유죄가 됩니다. 그렇게 재건의해가지고 아마 대통령이 새벽녘에 계엄 해제를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이제 후일담이 뭐 거의 여러 군데서 확인되니까 그게 사실일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사태를 처음 오후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제가 접했을 때는 일단 이 계엄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성부수를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성부수를 던진다는 이야기는 이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일. 성부수를 던지는 것은 모두 다 위험이 따르고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에 성부수를 던지는 사람은 드물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일은 처음부터 이기기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SNS 같은 것이 워낙 이렇게 발달됐기 때문에 1980년대처럼 계엄을 선포하고 나면 신문사하고 여러분들 방송사를 장악하게 됩니다. 정보 유통 채널을 모두 다 장악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다 바로 텔레비전으로 전환할 수 있고 실시간 전송을 할 수 있는 실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시대에 계엄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좀 무모한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제 자유로워진 그런 시대에서 한 달이 되건 뭐 일주일이 되건 간에 군이 기관을 접수해서 이 통치하는 그런 것을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나 명백한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번 일을 해서 안 되는 거가.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군인들은 싸우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김용현 그런 장관이 군인으로서 굉장히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올라갔겠지만, 그러나 이제 시대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군인들이 좀 떨어지죠. 사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명하복 조직에서 본인의 경력을 거의 전부 다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가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러니까 한 분은 군인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그런 그 상황 판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걸어온 그런 인생 역정이라는 것 자체가, 직업인으로서 역정이라는 자체가 그 분야에서는 다 기량을 발휘해서 정상까지 올라갔겠지만 보통 시민들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능력이 뛰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 변화를 유연하게 대해야 다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승리하기가 힘든 그런 성부수를 던진 거죠. 이제 아쉬운 것은 뭐 지금 시민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일체 이제 언급 안 하지만 이 정도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면은 좀 더 일찍부터 그토록 우리가 외쳤던 선거 공정성 문제에 손을 댔다면은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던 거죠. 지금 뭐 대통령이 일을 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바로 선거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뭐 지금도 다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면은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도 공부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을 챙겨야 될 때가 있고, 사업도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기회를 잡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미 운동장이 굉장히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